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푸른 눈의 폴란드 여성 아그네스카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떠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유요? 제 마음이 이미 이 땅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죠. 한국을 사랑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정작 한국인 약혼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외국인 여성. 그런데도 그녀는 왜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깊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아그네스카가 겪은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처음 한국에 반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순간부터 약혼자의 배신으로 무너진 꿈, 그리고 그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까지. 한 여성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아그네스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폴란드 크라쿠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션과 모델링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아시아의 정서가 담긴 이야기들이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열정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제안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아그네스카, 너는 그곳에 아무도 모르잖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던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는 겨우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만 알고 있었고 서울이란 도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어디서든 WI-파이가 연결되는 편리함,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폴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교에 다니며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교실에는 저처럼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온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출신은 달랐지만 한국에 대한 열정만은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서울의 거리를 탐험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저에게 모델 일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몇 번의 오디션에 참가했고 운 좋게도 패션쇼와 광고 촬영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모델로서의 활동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만난 스태프들, 함께 일하는 다른 모델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까지.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패션쇼 때의 일입니다. 긴장한 저를 위해 다른 모델들이 한국어로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었는데 비록 모든 단어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새벽 운동을 하는 노인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음식을 나누는 정의 문화까지.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점은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이 땅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민석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참여한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새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는 제게 또 다른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인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 작은 마을들을 탐방했고 지방의 축제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 여행을 통해 저는 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의 약혼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축하받았습니다. 특히 민석의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적 소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제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한국 며느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한국의 역사책을 선물하시며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약혼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결합할지, 어디서 살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민석은 제 가족들이 한국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식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서울에서 살면서 가끔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저희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약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석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회사 일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민석의 핸드폰에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고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을 메시지를 이번에는 황급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그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민석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서 민석은 한 여성과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엔 너무 친밀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회사 동료라고 중요한 클라이언트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아그네스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내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여자야.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는데 네가 한국에 왔을 때 잠시 헤어졌었어. 그런데 그녀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고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고향, 가족, 친구들,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커리어까지. 그런데 그는 저를 두 번째 선택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왜 나와 약혼한 거예요? 왜 결혼까지 생각한 거냐고요? 민석의 대답은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네가 외국인이라 신선했어. 그리고 모델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고. 하지만 결혼은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신이 없었어. 한국 여자가 아닌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는 단지 외국인 모델이라는 트로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믿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약혼은 파기되었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도 나오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그네스카,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한국 문화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 넌 폴란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은 제게 두 번째 상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에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영원히 외국인으로만 머물러야 한다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혼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의지할 곳을 잃은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외국인 친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그네스카, 폴란드로 돌아가. 여기서는 네가 항상 이방인일 뿐이야. 한국 남자들은 결국 한국 여자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 커플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부는 결국 헤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제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전화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민석에게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미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저의 사랑은 한 남자와의 관계로 정의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파혼 후 몇 주 동안 저는 거의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민석과 그의 새 여자친구를 마주치게 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내는 것은 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일거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복귀한 촬영장에서는 많이 떨렸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단지 누군가의 연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도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제 상황을 알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고 수업 후에도 자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저는 다양한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교류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정문화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개념이 이제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챙겨주는 이웃 할머니,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지하철의 낯선 사람들, 언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려 노력하는 가게 주인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다문화 행사에 모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미국에서 온 영어교사, 호주에서 온 사업가 등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에서 온 미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자신의 일본 문화학교를 운영하며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하지만 그만큼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외국인으로서 이곳에 완전히 속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저도 한국 사회에 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모델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폴란드와 한국의 문화 차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팁 등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제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 계정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협업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관광공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기획 중이었고, 저를 그 모델 중 한 명으로 섭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제주도, 부산, 경주 등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고, 서울 외의 한국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해녀 문화, 그리고 독특한 제주 방언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강인함과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바다에 뛰어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준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야 해요. 해녀 할머니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와의 연대를 중시하는 그 가치관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석과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제가 더 강해지고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다문화 행사에서 지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행사 기획자로 제가 모델로 참여한 패션쇼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난 첫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단지 외국인 모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지훈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제게 다가왔을 때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그네스카 씨의 무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정말 아름답게 소화하셨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감사함을 표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했고 저는 그의 유창한 영어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했고 1년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즐거워 우리는 행사장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한국에서의 제 경험 그리고 파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지훈에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한국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한국 문화 체험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폴란드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훈이 저를 한국의 전통 도자기 마을로 데려갔을 때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을 만났고 직접 도자기 체험도 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명상과 같았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특별함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정신이에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 한 작품 안에 살아있는 거죠.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몇 달 후 지훈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석과의 경험 때문에 저는 한국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의 가족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지훈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국인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날 지훈의 집에서 함께한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폴란드 요리를 찾아보시고 비슷한 한국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정성에 저는 감동했고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지훈이는 책임감 있는 아이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석의 가족도 처음에는 저를 환영했지만 진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순탄하게 발전했고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했습니다. 지훈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네스카, 당신이 폴란드인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폴란드 전통 결혼식의 요소와 한국의 전통 혼례를 조합한 특별한 예식을 준비했고 양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제 부모님과 친구들이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오셨을 때 지훈의 가족은 정성껏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양가 어머니들이 서로의 전통 요리를 교환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한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한복과 폴란드 전통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고 양국의 전통에 따라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문화 결합을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지역 뉴스에서도 우리 결혼식을 취재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요소를 모두 담은 인테리어로 꾸몄고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고향의 향수를 느낄 때마다 폴란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고 저는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배우며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복잡함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효 문화와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주의가 강한 폴란드 문화와 종종 충돌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 명절에 복잡한 음식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것 등은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부부의 독립성이 더 중시되는 편이라 이런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항상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중간점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모델 활동을 계속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았기에 양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에서 열린 폴란드 문화주간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저는 폴란드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패션쇼의 모델이자 진행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되었지만 지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그네스카의 한국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직접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탐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숨겨진 역사, 그리고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의 매력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방송은 긴장됐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 모습에 흥미를 느꼈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부터 첨단 기술의 스마트 도시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했을 때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정을 경험했습니다. 한 촬영에서는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할머니들이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함께 해산물을 손질하고 김치를 담그고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진정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예쁜 외국인이 와서 우리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네. 다음에 또 와요. 그때는 더 맛있는 걸 대접할게.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이야말로 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진을 요청하는 일도 빈번해졌고 SNS 팔로워도 급증했습니다. 유명세를 얻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도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다 보니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과거 약혼 파혼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민석과의 관계와 그 실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올렸고 일부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여자가 한국 남자 등쳐먹으려다 실패한 거 아냐? 폴란드 여자들은 다 이런가? 이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해서 방송에 나오는 게 맞나?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악성 댓글과 온라인 논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결국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제작진에게까지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방송사는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아그네스카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PD의 말에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이라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화가 났어요. 이건 완전 차별이야. 한국인이었으면 이런 일로 방송을 중단하진 않았을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의 분노는 이해했지만 저는 소송보다는 제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SNS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긴 글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제 경험, 민석과의 관계와 파혼 과정, 그리고 그 후 제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했고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제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한 사람의 실패가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이 한 사람과의 안 좋은 경험이 한국 전체에 대한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글은 생각보다 더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용기와 솔직함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고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도 자기 경험을 나누며 저를 지지해줬어요. 며칠 후 인기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제안이 왔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차별과 문화 충돌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걱정됐지만 이게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한국의 좋은 점들과 함께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따뜻한 정이 있어요. 하지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아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활발해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 일 이후에 제 프로그램은 다시 방송을 시작했고 오히려 더 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큰 욕심 없이 모델 일을 조금씩 하면서 조용히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우는 제 결정을 존중해줬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어요. 번잡한 도심을 떠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한 거예요. 지우는 여전히 이벤트 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됐네요. 학원에서 만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은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줬어요. 모두 저처럼 한국에 반해왔지만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주말이면 지훈과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북한산 등산, 남양주의 작은 카페 방문, 가끔은 동해안까지 가서 바다를 보기도 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을과 자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있는 것 같아요. 지훈에게 한 이 말은 제 마음의 진심이었어요. 대중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생활보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거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학원 학생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체험을 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설명했죠.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예요.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했대요. 그래서 김장 품앗이라는 말도 있어요. 학생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열심히 참여했고 다 함께 만든 김치를 나눠 가졌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제가 담근 김치를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폴란드 사람이 담근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우리 장모님보다 잘 담그는데. 지훈의 칭찬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작은 성취가 기뻤어요. 주변의 이웃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라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주셨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나눠주셨고 한국의 절기와 풍습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어요. 추석에는 이렇게 송편을 빚는 거야. 너도 한번 해볼래?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한국의 명절 음식, 계절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제가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됐어요. 지훈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 때마다 칭찬해 주셨고 시아버지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가끔 폴란드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하셔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이게 폴란드 만두 피에로기예요. 감자와 치즈를 넣은 건데 한국의 만두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시어머니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제 요리를 배우셨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일상 속 작은 변화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작은 텃밭을 빌려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지훈과 함께 텃밭에 가서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가꾸는 일이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폴란드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항상 텃밭을 가꾸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때 배운 게 지금 도움이 되네요. 땅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작은 낙원 같았죠.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먹을 때는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학원에서의 생활도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점차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 역할로 발전했어요. 비자 문제, 집 구하기, 병원 이용하기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언도 해줬어요. 아그네스카 선생님, 한국에서 연애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에도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의사소통의 중요성,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는 법 등을 이야기했죠. 어느 날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선생님 혹시 아세요? 민석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선생님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의 이름은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정말 민석이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과거 아그네스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여전히 사랑하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글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상하게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앙금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답글을 달 생각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대로 두려고요. 저도 이미 그 상처를 극복했고 지금의 제 삶이 행복해요. 굳이 과거를 다시 들춰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TV를 보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내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석을 마주치게 됐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건너편 진열대에서 그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그도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아그네스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석 씨는요?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블로그 글. 혹시 봤나요? 네,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항상 마음이 넓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민석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이해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그를 만나서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실 정말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건 그냥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봤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 가득한 표정, 한국어 학교 졸업식 날의 자랑스러운 미소, 첫 모델 일을 했을 때의 긴장된 모습, 그리고 지훈과 처음 만난 날의 수줍은 표정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폴란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제 삶을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화상통화로 근황을 전하긴 했지만 제 마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거든요. 긴 이메일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파혼의 아픔, 그리고 그 후에 찾은 새로운 행복에 대해 솔직하게 썼어요. 특히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지훈과 함께하는 삶은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충만해요.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우리 딸, 네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사실 아빠와 나는 계속 걱정했단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읽고 안심이 됐어. 넌 언제나 강한 아이였고 네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곧 우리가 한국에 방문할 테니 그때 내 새로운 삶을 직접 보여줘. 부모님의 방문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지훈과 함께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줄 계획을 세웠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우리 동네는 특히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물들고 첫서리가 내리고 곧 첫눈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주말이면 지훈과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이런 계절의 변화를 즐겼어요. 한국의 사계절이 정말 뚜렷해서 좋아요. 폴란드도 사계절이 있지만 여기는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지훈은 제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죠.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니까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만나 함께 걸어오는 시간, 주말에 함께 요리하는 순간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방문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희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국 여행 일정을 세우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점들을 리스트업했어요. 지훈도 폴란드어 몇 마디를 연습하며 준비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의 서툰 폴란드어 발음에 저는 웃음이 났지만 그의 노력이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저희는 일찍 공항에 가서 기다렸어요. 입국장에서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달려가 안겼어요. 3년 만에 재회였고 그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고 이내 지훈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연습한 폴란드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부모님은 놀라워하시며 웃으셨고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모님의 2주간 한국 방문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구경시켜 드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지훈의 가족과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과 미소는 충분히 전해졌죠. 특히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한국 전통 음식상은 부모님을 감동시켰어요. 시어머니께서 폴란드 음식에 관심을 보이시며 레시피를 물어보셨고 두 어머니는 요리에 대한 이야기로 금방 친해지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네요. 한국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의 정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부모님의 방문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이 나라와 제 새로운 삶을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 네가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훈이도 좋은 사람이고 한국도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구나.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희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과 폴란드 두 문화 사이에서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죠. 학원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쳤고 가끔은 모델 일도 했어요.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북 촬영에 참여했을 때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게 됐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폴란드에서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북 서문에 제가 쓴 이 글은 제 마음의 진심이었어요. 한 나라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곳의 화려한 명소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과의 생활은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갔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지훈은 제 폴란드 문화를 존중해줬고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조화롭게 섞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추석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폴란드 디저트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에는 폴란드식 만찬과 함께 한국식 차례를 지내는 시기였죠. 이런 문화적 교류는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전통이 되어갔어요. 지훈의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의 아파트가 좋다고 했어요. 이웃들과도 정이 들었고 동네의 작은 가게들, 공원, 산책로까지 모두 친숙해진 곳이었으니까요. 굳이 더 큰 집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집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지훈도 제 의견에 동의했고 대신 현재 집을 더 아늑하게 꾸미는데 투자하기로 했어요. 작은 베란다에 화분들을 더 들이고 거실 한쪽에는 폴란드 책들과 기념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폴란드의 정체성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집에서는 폴란드 요리를 자주 해먹었고 폴란드 서적이나 영화를 통해 모국어와 문화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특히 폴란드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지훈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기념했어요. 오늘은 폴란드 독립기념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런 날에는 폴란드 국가를 틀어놓고 빨강과 하양 폴란드 국기 색상 장식을 하고 폴란드 전통 음식을 만들어 지훈과 함께 즐겼어요. 지훈은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저도 가끔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한국 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 문학을 통해 이 나라의 정서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어머니상과 가족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폴란드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독서 모임에서 나눈 이런 대화들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세심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줬어요.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아그네스카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은 면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로 수락했고 프로그램 기획에 열정을 쏟았어요.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됐어요. 한국의 정문화, 빨리빨리 문화, 음식 예절, 명절 풍습, 한국의 대중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죠. 예를 들어 한국 음식 예절을 배울 때는 실제로 전통 밥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하며 예절을 실천했고 명절 풍습을 배울 때는 송편 만들기나 제기차기 같은 활동을 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고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제 한국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이 더 이해가 돼요. 학생들의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 역시 한국에 왔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한국에 온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이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호기심 많은 젊은 여성에서 이제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빠른 템포와 효율성, 공동체 의식과 예의 문화, 음식을 나누는 정의 문화 등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어요. 동시에 폴란드의 개방적이고 직설적인 소통 방식,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두 문화의 좋은 점들을 조화롭게 섞어가며 저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우리는 단단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갔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기적처럼 느껴져요. 지훈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당신이 한국 문화를 존중해주는 만큼 저도 당신의 폴란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어요. 아그네스카, 후회하는 건 없어요?
폴란드에 있었더라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지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전혀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삶, 당신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모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꼈으니까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폴란드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고향에서 잠시 살아보는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놀랐지만 곧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요? 폴란드에서 살아볼 생각이 있어요? 네, 당신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저도 폴란드 문화를 진정으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정도만요. 제 회사 일도 원격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훈의 이 제안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가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폴란드에서 지내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폴란드에서 잠시 살아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원에는 1년 휴직을 신청했고 지훈은 회사 운영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출발 날짜는 6개월 후로 정했고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했지만 가끔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지훈과 함께 폴란드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은 정말 설렜어요. 지훈 씨가 폴란드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만큼 편리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나라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나라니까 저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지훈의 이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세워졌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폴란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하루 일과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여전히 텃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 학생은 미국에서 온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단기 체류 예정이었다가 한국에서 사랑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그녀의 기쁜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제 경험담도 나눴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한다면 그 차이가 오히려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지훈에게 전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지훈의 농담에 저는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한국의 문화와 정서는 제 일부가 되었고 저는 이 나라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폴란드 여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어쩌면 아직 진행 중인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 기쁨과 시련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나라와 사람들이 제게 준 따뜻한 포용과 사랑 덕분에 저는 더 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상처가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적인 나라이면서도 따뜻한 정과 예의를 간직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로는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넓은 세계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